3월 개막전부터 시원하게 털리고 하위권으로 시즌을 시작했죠. 그러다 4월부터 치고 나가면서 상위권으로 점프합니다. 이때 팀을 이끈 게 박세웅, 나승엽, 전민재 셋 다 이후에 꼬라박았죠. 5월에는 반지를 조기 교체하는 강수를 뒀음에도 무난히 버텼는데 6월에 부상 폭풍이 몰아칩니다. 황성빈 손가락 골절, 나승엽 눈, 윤동희 대퇴부, 이호준 손가락, 장두성 폐, 손호영 손가락, 고승민 내복사근. 이때쯤 롯데 팬들은 우리가 알던 그 지점이 왔다 걱정을 했지만 반즈 대체용병 간부화가 대박이 터지고 야수진에는 장두성, 김동혁, 한태양, 박찬영 등 백업 선수들이 활약하는 잇몸 야구가 터지면서 이겨냈습니다. 이때는 진짜 되는 팀 같았죠. 그렇게 전반기를 3위로 마치고 후반기에는 부상자들도 돌아왔고 7월 말에는 6연승까지 하면서 이제는 됐다. 야 됐다. 아니야 3위로 만족하면 안 돼. 데이비슨 교체까지 하고 아주 기세등등했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12연패에 빠지고 결국 한때 5경기 차 낭낭하게 벌려놨던 3위도 다 까먹고 이제는 5강도 장담 못하는 DTD의 대표 사례로 역사에 남을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5강의 희망, 아니 3위의 희망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분석을 해보니까 남은 시즌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지난 8월에 롯데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걸 보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앞섭니다. 9월 잔여 경기는 각 팀이 17경기부터 24경기까지 다양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제가 재미난 걸 계산해봤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각 팀의 잔여 경기 난이도를 계산해본 건데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각 팀의 남은 경기에 상대팀의 현재 승률을 대입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순위 높은 팀과의 경기가 많을수록 높게 나오겠죠. 그 결과는 롯데가 난이도가 높아요. 상위팀과 많이 남고 하위팀과 적게 남은 게 딱 보이시죠? 반면 우리와 순위 싸움을 하는 SSG 삼성은 난이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롯데는 불리한 입장입니다. 대신 KT는 빡세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각 팀의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토대로 롯데가 앞으로 만날 상대 선발 투수를 예상해봤는데 와 너무하네. 싹 다 외국인 투수입니다. 특히나 한화는 로테이션을 바꿔서 폰세 와이스를 표적 등판시키고 LG는 외국인보다 더 무서운 손주영이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스케줄입니다. 물론 롯데도 이점은 있죠. 잔여 경기가 적은 만큼 휴식이 많고 불펜도 많이 쓸 수 있고 제일 약한 선발을 빼고 4선발을 돌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롯데가 모래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다는 거죠. 데이비슨으로 만족 못한다며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이게 뭡니까? 벨라가 부진한 원인,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 와서 본인 실력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몇 년 전 메이저리거일 때만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 트리플A에서 하던 만큼만 해달라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입된 LG 토러스트 둘이 트리플A 같은 리그였고 벨라가 더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크보에 와서 이렇게 변하네. 벨라스케즈가 부진한 원인 단순합니다. 직구가 마탱이 같다. 벨라의 포심 패스트볼은 트리플A에서 뛰어난 구종이었습니다. 피안타율 1할 9푼으로 1000구 이상 던진 151명 중 17위. 참고로 정복은 타율과 비슷합니다. 9위를 볼 수 있는 지표인 헛스윙률에서 무려 6위였고 2395rpm의 회전수와 리그 6위의 높은 스윙 무브먼트도 찍었습니다. 한창 때 벨라의 돌직구는 메이저에서도 높은 구종 가치를 기록했었는데 나이 먹고 구속 떨어지고 수술하고 복귀한 올해도 적어도 마이너 레벨에선 최상급 무기였다는 거죠.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포심의 구속과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던 상태. 그렇다면 롯데가 영입한 이유도 딱 나오죠. 간보아의 성공 케이스를 보면서 지금 크보는 직구가 좋으면 먹히는구나. ABS 덕에 존 상단과 모서리가 넓고 제구 좀 불안해도 ABS가 세탁해주니까 뭐 나름 말이 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놈의 포심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구사율을 늘렸는데 처맞고 있죠. 피안타율, 헛스윙률 모두 망가졌고 탈삼진도 줄었고 구속은 트리플A에서와 비슷한데
크보에는 회전수, 무브먼트, 릴리스 포인트 같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도 자세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인구가 안 맞다? 보통은 크보 공인구가 더 쫀쫀해서 포심 회전수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요? 뭐 또 한국의 습도에 적응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핑계는 저는 벨라스케즈가 남은 시즌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몇 경기 없기도 하고요. 남은 등판에서 벨라가 데이비슨의 평균 자책점을 따라잡으려면 7이닝 무실점 2번, 6이닝 무실점 1번, 6이닝 1실점 1번 을 하면 됩니다. 되겠나 이게? 에이... 감부아와 원투펀치를 하라고 데려온 벨라가 망한 건 치명적이죠. 게다가 감부아도 올해 처음으로 100이닝을 넘긴 거라 체력 문제가 우려되고 이렇게 선발진이 불안한 상황에서 일정도 안 좋은데 롯데가 3위를 할 수 있을까? 아니 5위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롯데가 김태형 감독이 12연패를 했음에도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3위로 시즌을 마치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평가는 일부가 아니라 한 시즌 전체로 보게 됩니다. 만약 롯데가 3위를 한다면 애초에 2위는 무리였고 비록 12연패가 있었지만 원래 자리 3위로 잘 마무리했다 정도로 남을 수 있겠죠. 플레이오프에서도 만회의 기회가 있고 그런데 앞서 말한 악재들 속에서 5위를 한다? 물론 8년 만에 포시 진출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6월 11일 이후 71일 연속 3위를 하다가 떨어진 거라서 사람 마음의 만족감이 덜한 데다가 그 안에는 12연패라는 치명적인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남아서 튼동을 향하겠죠. 제가 12연패 때 특히나 실망을 했던 건 타자들 슬럼프 탈출을 전혀 못 만든 부분입니다. 튼동은 원래부터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감독이었죠. 장점은 야수진 구축, 단점은 불펜 혹사와 포수 맹신 올드스쿨. 그런데 타자의 문제점을 잘 짚고 고치기로 유명했던 튼동이 8월 내내 그걸 못하더라. 장점이 퇴색되고 단점이 부각되는 결과를 낳겠죠. 최악의 경우 5강 탈락을 한다? 물론 저는 여전히 3년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도 못 내면서 불펜은 갈고 있는데 가만 놔두는 게 맞냐? 이러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롯데 팬덤은 성민규 시절을 이어받아서 분열이 일상인데 험난한 앞길이 보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롯데 타선의 성향 문제인데 롯데는 안타는 잘 치지만 홈런은 못 치는 팀이죠. 그래서 흔히 소총부대라고들 부르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플레이를 잘 치는 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란 쉽게 말해 공을 쳐서 부채꼴 안에 넣는다는 거. 여기 해당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죠. 삼진, 볼넷, 홈런. 삼진과 볼넷은 공을 안 치는 플레이고 홈런은 부채꼴 밖으로 치는 거고 근데 롯데는 홈런만 적은 게 아니라 삼진과 볼넷도 적기 때문에 인플레이 타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결국 적극적으로 쳐서 페어그라운드 안으로 넣는다. 갖다 맞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좋은 타구질도 만들기 때문에 높은 타율과 많은 안타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담장을 넘길 만큼의 파워는 없어서 홈런 없이 안타만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메이저리그식으로 표현하면 플레어 앤 버너를 잘 치는 타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딱 외야수 앞에 떨어지거나 빠르게 내야를 빠져나가는 타구 레이에스가 잘 치는 거. 하지만 이건 안 중요하니까 패스. 문제는 지난 12연패와 8월 부진이 홈런 없이 안타만 많은 타선의 태생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집단 슬럼프와 연패에 취약하다. 부채꼴 안에는 수비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잘 맞은 총알 타구라도 수비 정면으로 갈 수 있고 빗 맞은 타구라도 수비 없는 곳에 떨어져 안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 타구가 안타가 될 확률은 그 선수, 그 팀의 능력에 걸맞게 늘 비슷하게 수렴된다. 이게 BABIP 바빕인데 롯데는 그 바빕에 너무 좌우되는 타선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롯데가 득점을 잘 뽑아왔을 때는 문제가 안 느껴졌죠. 홈런 한 방이든 안타 여러 방이든 점수만 많이 내면 되니까. 하지만 지난 8월처럼 여러 명의 슬럼프가 왔을 때 가뜩이나 안타라는 건 여러 개를 쳐야 득점이 가능한데
타격감 나쁜 타자들이 연속 안타를 쳐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잘 맞은 타구가 밥입 때문에 잡히는 불운이 겹치면 더 조급해지고 젊은 선수 위주인 타선이라 더 헤매게 된 거죠. 즉 홈런이 너무 없는 지금의 타선 성향은 명백한 한계가 있고 심하면 12연패와 같은 비극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변화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실속 없는 중위권 경쟁만 하게 되겠죠. (12연패의) 원인을 개개인의 부진에서 찾자면 꼭 1년에 한두 번은 이러는 윤동이, 죽어라 2, 3번 박아도 죽어라 못 쳤던 고승민, 연패 초반에 부진했던 레이에스, 양아들, 6월 반짝이었던 잇몸 멤버들, 멘탈 나간 딸배 등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숫자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전준우의 공백이었습니다. 전준우 부상 이탈 후부터 연패가 시작됐고 젊은 선수들에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주목할 부분은 전준우의 WPA입니다. 득점권이나 경기 후반 등 중요할 때 잘할수록 쌓이는 스탯인데 전준우가 이번 시즌 타격 WPA가 무려 리그 5위입니다. 재밌는 건 위 10명의 WRC 플러스를 비교해보면 전준우가 제일 낮죠. 그니까 딴 애들은 잘 치던 애가 중요할 때도 잘 친 것뿐인데 전준우는 유독 중요할 때 잘 쳤다는 거고, 이런 선수가 빠지면서 팀 득점력과 클러치 능력이 무너졌던 거죠. 돌이켜보면 6월에 잇몸 야구가 칭찬받을 때도 사실 그 이면에는 전준우와 레이에스가 꾸준히 자리를 지켰던 게 컸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39살 노장 선수한테 의존하는 타선이 옳은가, 당장 내년부터 노세화가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앞으로는 어쩔 거냐는 거고, 두 번째가 더 문제죠. WPA는 원래 운의 영향이 있는 스탯입니다. 당장 전준우 본인도 작년엔 득병이었는데 올해 달라진 거고요. 결국 선수 한 명의 WPA에 큰 영향을 받았던 타선이다? 롯데 타선의 실제 전력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롯데 타선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